자, 여러분, 우리는 파트 3의 고객 심리의 이해 중에서 두 번째 챕터인 고객의 구매 행동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고객의 구매 행동의 이해에서 고객의 분류에 대한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관점에 따르는 고객의 분류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구분된 각 고객의 의미를 정확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고객의 분류 중에서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는 최근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봤을 때도 이 문제가 출제됐던 기억이 납니다. 구분된 고객의 개념과 함께 사례를 정확히 학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고객의 행동 관점에서 본 서비스의 분류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분된 서비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분류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관계 진화 과정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저 소제목의 분류와 그 안의 내용들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 공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문제에서부터 그 챕터가 구분되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요. 관계 진화 과정에서의 분류는 잠재 고객, 가망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으로 나뉘어집니다. 잠재 고객은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향후 고객이 될 잠재력을 가지거나 아직은 기업에 관심이 없는 고객입니다. 자, 저는 지금 10대입니다. 그런데 그 하기스 기저귀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돼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나이가 된다면 그때 관심을 보이겠죠. 아직은 우리 고객이 아니지만 먼 미래에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 가망 고객은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내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준비하는 웨딩 업체에 관련된 혼수에 관련된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겠죠. 자, 신규 고객은 여러분 별표 처음 거래를 시작한 고객을 말합니다. 기존 고객은요, 별표 2회 이상 반복 구매 간 고객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고객을 얘기합니다. 자, 충성 고객은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기업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고객입니다. 이 충성 고객, 로열티 고객 그 위에 러브마크라고 하는 맹신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성 고객은 이미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해서 유대 관계를 형성해요. 내가 옛날부터 너네랑 몇십 년을 써왔어. 이런 고객들을 얘기합니다. 자, 관계 진화 과정에서의 분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대 마케팅 측면에서의 고객입니다. 현대 마케팅 측면에서는 고객을 네 부류로 했는데요. 소비자, 구매자, 구매 승인자, 구매 영향자로 구분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구매자, 사용자,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거나 또는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자는요, 엄마한테 물건을 시켰어요, 딸이. 그런데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엄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딸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사서 내가 쓸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자가 나올 수 있고요. 구매자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매 승인자는 구매를 허락하고 승인한 사람. 엄마, 샴푸는 반드시 이걸 사다 줘 하고 구매를 허락하고 승인한 사람. 구매 영향자는요, 구매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조직 구매의 경우에는 구매 의사결정에서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 면에서 구매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자들이 따로 있죠. 주로 기술개발부, 설계부서, 연구소 이런 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현대 마케팅 측면에서의 고객입니다. 4개로 고객을 분류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적 측면에서의 고객인데요. 시험의 빈도에서 본다면 앞에 거보다는 좀 적게 출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 고객, 중간 고객, 내부 고객으로 나뉩니다. 외부 고객은 기업이 생산한 가치를 최종 소비하는 고객, 중간 고객은 도매상, 소매상, 내부 고객은 동료, 상사, 기업 내 직원으로 외부 고객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호도 측면에서의 고객은 우호형, 반대형, 중립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째, 참여자 관점에서의 고객,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구매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했는데요. 직접 고객, 간접 고객, 내부 고객, 의사결정 고객, 의견 선도 고객으로 나뉩니다. 직접 고객은 1차 고객이라고도 하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고객. 두 번째, 간접 고객은 최종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를 말합니다. 내부 고객은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회사의 내부 직원, 주주, 종업원, 가족, 외부 고객을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의사결정 고객은 직접 고객의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 중거 집단이 될 수 있고요. 사회 집단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선도 고객은 별표, 제품의 평판, 심사, 모니터링 등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미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객의 분류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류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참여자 관점 고객에서 구매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 고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쟁자, 단골 고객, 옹호 고객, 한계 고객, 체리피커가 있습니다. 경쟁자는요, 전략이나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 단골 고객은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애용하는 고객이지만 여기다 별표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요, 저 앞에 안 나오고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르라는 시험 문제가 날 수도 있고요.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됩니다. 옹호 고객은 단골 고객이면서 고객을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가 있는 고객. 자, 단골 고객은 추천할 정도는 아니랬습니다. 옹호 고객은 추천할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한계 고객은 기업의 이익 실현에 방해되는 고객. 고객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해양 유도를 통해서 고객의 활동이나 가치를 중지시킵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리피커고요. 선생님 시험 볼 때 체리피커가 나왔었는데 그 신포도 대신에 체리만 딱 골라 먹는 사람들, 특별한 이벤트 기간에 가입해서 혜택은 다 누리고 그 이후로 찾지 않는 고객들, 기업의 서비스나 유통체계의 약점을 이용해서 잠시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했다가 전부 반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목차에서 나왔는데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가 요새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2번에 한 번꼴로는 출제되는 것 같은데요. 자, 경제적인 고객, 윤리적인 고객,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으로 4가지 고객으로 나뉩니다. 경제적인 고객은 최대 효용을 얻는 경제적인 고객이니까 나는 이 물건을 구매해서 최대 효용을 얻을 거야 하는 거고요. 경쟁 기업 간 정보를 비교합니다. 변덕스러운 모습이고요. 상실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고, 신호 같은 것들을 보냅니다. 윤리적인 고객은요,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윤리성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회적인 기부를 얼마나 하는지, 환경에 대한 노력이나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폐수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고 그래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 중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하는데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고객들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고객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교류, 맞춤 서비스를 좀 선호하십니다. CRM을 통해서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고객 정보 활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편의 고객은 편의성을 중시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편하거나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합니다.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걸 사면 그 배달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것을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편의적인 고객은 내가 편의를 누릴 수 있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입니다. 자, 경제적인 고객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신 사용한 시간, 노력, 금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윤리적인 기업은 그 기업의 사회 공헌,
기업의 제품만 애용하는 고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고요. 개인 대 개인 교류 선호, 마침 서비스를 하는 개인 고객, 개별화 추구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행하는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편의적인 고객, 가정으로 실시간에 배달해주는 마트의 시스템 같은 걸 선호합니다. 각자 그 효용 가치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의 행동과 관점에서 본 서비스인데요. 편의 서비스, 선매 서비스,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의적으로 선택하며 단골 고객이 되기 어려운 서비스고요. 선매 서비스는 고객이 여러 상품 중 골라 사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전문 서비스는 고객의 관여 정도가 매우 높고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세 콘서트 관람, 개인 변호사의 법률 상담, 무료 서비스 같은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냐면 고객의 행동과 관점에서 본 서비스 상품 중 전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2챕터 살펴봤습니다. 3챕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